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카타르가 영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돈 벌 기회 생기는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카타르 고객이 영국이고요. 21년에 공급한 가스량이 대략 6.2 BCM이고 22년 4월까지 2.55 BCM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3% 이상 증가하는 속도로 지금 공급 중인데 이거 성장률 23%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국의 가스 수입 터미널은 3군데 있는데 사진처럼 웨일스 지방에 2군데, 사우스 이스트에 1곳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국 LNG 총 수요의 대략 20%를 카타르가 공급을 했다는데 이게 30년까지 80%까지 카타르 공급 비율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그 가스 공급원을 지금 다양화시키고 분산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데 저 보도가 맞다면 카타르에게 목줄 잡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야 뭐 영국이 고민할 문제이고 이렇게 된다면 카타르와 영국을 오가는 배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25년 이후 이제 실어 나르려면은 조만간 발주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든다는 거죠. 이게 군침이 돈다는 겁니다. 영국과 카타르 간의 끈끈한 관계는 대략 한 12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그 사우스 훅 LNG 터미널 여기서 시작했답니다. 그 후에 이제 프로젝트 여러 건 진행하면서 이제 간부가 됐다는 겁니다. 2009년 3월부터 사우스 훅 터미널이 가동돼 갖고 저기서 지금 영국 수요의 20% 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100%일 테니까 뭐 저게 33%가 평균인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스 훅 터미널은 지분 구조가 카타르 에너지가 70% 갖고 있고 엑슨 모빌이 30%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영국 남동부 켄트 지역에 있는 글레인 LNG 터미널 요거를 2025년부터 25년간 즉 50년까지죠. 이 사용 계약을 카타르 에너지의 자회사인 카타르 터미널이 요걸 2020년경에 지금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절로 카타르 가스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25년부터 영국의 전체 세계 터미널 중에서 2군데를 카타르가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레인 LNG 설비 용량이 연간 한 720만 톤 된다고 하고 탱크가 8개 있고 지금 그래서 저장 용량은 한 100만 큐빅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LNG 저장 용량이. 그리고 연간 이제 생산 능력이 한 20 BCM, 빌리언 큐빅미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현재 영국 소유 한 25%를 감당하고 있는데 요걸 확장해서 25 BCM까지 늘린다 이런 보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영국발 가스 운반선 추가 수요는 없거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2020년에 그레인 터미널 계약할 때 그 용량에 맞춰서 그 당시 카타르가 한국조선 3사에다가 도크 예약할 때 한 100여 척 했을 때 그때 다 포함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카타르 생산 능력 확충하는 게 현재는 연간 7,700만 톤이고 2025년까지 트레인 4개를 새로 더 만들어서 1억 1천만 톤까지 늘리고 27년까지 트레인 2개 더 추가로 만들어서 1억 2,600만 톤까지 늘린다. 그래서 800만 톤 트레인 6개, 4,800만 톤 공장 증설 짓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다 실어 나르려고 배를 한 100여 척 한국에 도크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벌써 그레인 터미널 저것도 다 이제 계산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영국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그 선박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그레인 터미널 현재 용량을 20bcm에서 20으로 증설한다는 건데, 이게 20년 당시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최근에 그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면은 뭐 추가될 선박은 표준 사이즈로 그 17.4만 큐빅미터급, 이게 표준 사이즈죠. 뭐 대략 한 7척 이내이기 때문에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건 말고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사우스 후크하고요, 그레인 터미널 두 곳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그레인 터미널 증설한 거 그것까지 다 합쳐봤자 영국 수요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도는 2030년까지 최대한 80%까지 카타르가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는 카타르가 영국에 대략 한 100억 파운드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 종합을 하면은 영국의 네 번째, 적어도 그레인 터미널급, 아마 그레인 터미널급보다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개 합쳐봤자 50%니까 30%, 80% 감당하려면은 영국 30% 감당할 정도의 그 터미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신규로 건설 투자한다는 거 아닌지,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 기사들 다 종합해서 이렇게 돼야지 뭐가 그 보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국의 기존 그 LNG 인프라를 통해서, 그 LNG 인프라라는 것은 영국하고 대륙 간에는 파이프라인이, 해저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지금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대륙으로 영국에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이 유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 중간 허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보도를 보면은 카타르는 기존의 그 노스필드 증설 투자 이거 외에, 이거는 2019년부터 검토가 돼 갖고요, 20년에 계획이 확정돼 갖고 벌써 그 배를 만들려고 도크 예약까지 했고, 건설공사는 작년 시작이 된 그런 건데, 그 후 이제 최근의 사정 변경이 러시아 에너지 아웃시키는 이 상황 아닙니까? 이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가스를 더 보내야 한다고요. 이걸 위해서 생산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보도는 제가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보면은 지금 그 800만 톤짜리 6개 짓고 있는데 그거 한 2개 정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카타르가 LNG 증설 투자 생산 더 늘리겠다는 거는 이것과 지금 맥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대략 맞다면 영국발 LNG 운반선 신규 수요량 대략 한 20척까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전체의 부분에 불과하다. 전체는 무엇인가? 이런 추가 수요는 결국 러시아 가스 아웃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러시아 대체 특수라는 것이 작년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낸 155 BCM, 여기에서 이걸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155 BCM을 전부 다 그 LNG로 대체해버리면 최대한 200척 가량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한 15 BCM은 이미 LNG로 왔기 때문에 이건 제외해야 되고, 아제르바이잔 등의 가스 파이프 지금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배제해야 되고, 그래서 대략 한 130척 내외의 가스 운반선 신규 수요 특수가 러시아 대체 수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발 신규 수요 한 20척이라는 거, 저거는 130척의 일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또 살펴볼 것이, 지난 5월 20일 날 카타르하고 독일이 이 LNG 장기 공급 계약 사인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카타르는 물건을 줘야 하고요, 독일은 돈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양자간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게 보도 났을 때는 언제부터 배달하는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됐는데, 오늘 어저께 나온 보도에는 24년부터 배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용량은 아직도 안 나오네요.
근데 재밌는 것이 초기에는 이 물량이 미국의 걸프만에서 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독일 전문가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하여튼 카타르 에너지는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가스 탐사하는 이런 자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도 완전히 글로벌 선수여서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가스 탐사하고 퍼올려서 또 팔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국 쪽은 중요한 그 가스 시장이기 때문에,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4년 그 독일로 갈 물량이 미국 쪽에서 오느냐 이겁니다. 근거는 이것입니다. 카타르 현재 연간 한 107 BCM 생산하는데 이것의 대략 한 80%는 이미 주인 다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중공이 장기 계약으로 대개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 공사 중인 그 노스필드 공장 25년부터 초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 전에 카타르가 독일에 보낼 가스 많아야 15 BCM 정도인데 독일이 21년에 러시아 가즈프롬에서 사온 것이 71 BC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독일 수요 충족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용량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략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노스필드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는 미국 쪽에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독일 전문가 분석인데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현재 스팟 거래 공급량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스팟 거래 치중하는 건 아닐 테고, 가스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미국이 참여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장기 공급 계약이 많지 않은 결과 아닌가. 장기 공급 계약은 대략 20년 단위로 이렇게 체결되잖아요. 10년은 짧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장기 공급 계약 점점 더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스팟 가격이 작년에 한 176% 수준, 2.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도 좀 심한 것 같고요. 스팟 공급량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라는 이 사실에서 러시아 가스 아웃시키는 이 과정에서 유럽이 미국 가스를 사상 최고가로 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럽이 호구냐 그러면서 살짝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겠는가 한번 따져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받는 돈은 수출 가격인데 이것은 헨리 허브 스팟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냐? 지난주 지금 오른 가격이 9.3불 per MMBTU입니다. BTU는 영국 연량 단위이고 이 100만 BTU당 9.3불로 올라 있습니다. 이게 8.45달러에서 올랐다는데 지금 이게 3월 7일 기준으로 영국의 사상 최고치가 67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판 거는 대략 지난주 기준으로 본다면 8불 이전에 팔았는데 영국에서는 67불 했다는 뜻입니다. NBP Day Ahead 기준입니다. NBP Day Ahead. 어저께 직전 영상에서 봤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받는 가격이 NBP Day Ahead 가격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 가격이 100만 BTU당 67.1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 영상에서 영국 스팟 그 가격이 대략 한 9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현상을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스팟 거래 이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9.3불에 사와서 영국에서 대략 한 67불에 팔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면서 대서양을 건넜더니 도착했더니 가격이 6불로 폭락해 있더라. 꿈이 산산조각이 나더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천적으로 이런 거 미국에서 계약하기 전에 팔 가격 같은 거 잘 협상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그 배추값 파동할 때 농부가 파는 가격하고 도시 소비자가 사는 가격 차이 크게 나는 것처럼 이 유럽 가스 가격도요, 배달 비용에다가 인프라 미비로 가공 처리 비용 급증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과도 현상 아니겠는가,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정상 상태, 스테이트가 된다면은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합리적인 가격은 뭐냐? 유럽 가격 이퀄, 미국 가격 플러스 대서양 건너는 보험료, 배달료, 그다음에 도착해서 재기화시키는 비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미국 가스 수출량 점점 더 계속 늘어나서요. 지금은 일평균 한 12.9 빌리언 큐빅 피트 per da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분야 에너지 분야는 뭐 미국서 쓰는 단위, 유럽서 쓰는 단위 뭐 막 다 다르고요. 카타르 쓰는 단위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단위를 잘 비교를 해야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단위 같으면은 한 두세 번 체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 3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이미 독일과 사인을 했습니다. 24년부터 가스 배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최대 1년가량은 미국 멕시코만에서 대서양을 건너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가스도 있고요. 독일은 터미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실은하를 배가 있느냐 이겁니다. 단기 용선한다면 용선료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선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와서 배 좀 만들어 달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사정이다. 이게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의 그 후동종화가 비록 가스 운반선 건조 능력이 과거보다는 좀 안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적어도 향후 5년 이내는 한국이 절대적 기술적 우위에 있다. 이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공부의 결정적 문제점은요, 5년 이상 운행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그 최고 사양의 배는 환경 규제를 지금 충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 기간 동안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중공이 만든 배는 언제 지금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운행한 지 대략 한 10년가량 실제 운행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기껏 제일 긴 운행 실적이 한 3년 정도, 4년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세한 기술력의 차이는 엄청나죠. 엔진과 화물창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재액화율을 본다면은 중공은 지금 자기 스스로 부분 재액화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완전 재액화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특허 받아서 미국 ABS에서 상세 설계 인증 받아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배는 화물 손실 0을 실현할 수 있는데 중공배는 화물 손실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열전 발전이나 탄소 배출 규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또 중요한 게 출력을 자동 조절하는 이런 기술,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 또 연료 전지를 적용하는 거, 가령 뭐 무인 자율 운항 체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 분야에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본에 비하면 삼성중공업보다 많이 부족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중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고 지금 희망사항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이 무인 자율 운항 체계를 삼성의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 됐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수많은 그런 부분 기술들 차이는 지금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아직은 한국의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은 값이면 한국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배는 중공 배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 6년 이상 앞으로 적어도 5, 6년 요거는 토크가 돈이지 않느냐. 시간 지날수록 더 비싸게 팔리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대우 이 조선 3사는 절대 가격 경쟁하지 말고 이거 완전 멍청한 짓입니다. 가격 경쟁은. 절대 가격 경쟁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시 나잖아요. 공시보다는 더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무슨 경쟁을 해야 되냐, 기술 경쟁만 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죽자 사자 기술 경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 G7이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넷제로 실현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거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